100kW 전력을 엔진 안에서 뽑아낸다는 말은 단순한 부품 개선이 아닙니다. 그것은 KF-21 보라매가 더 빠르게 나는 전투기를 넘어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와 인공지능 교전 체계와 미래 레이저 무기까지 동시에 움직이는 공중 에너지 플랫폼으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전투기는 추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누가 더 강한 엔진을 달았는가, 누가 더 빠르게 고도를 올리는가, 누가 더 오래 버티는가가 승패의 기준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의 공중전은 이미 다른 단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엔진이 얼마나 큰 불꽃을 뿜느냐가 아니라 그 엔진이 전투기 내부에 얼마나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입니다. 현재 KF-21에 적용된 F414 계열 엔진은 약 30kW급 발전 능력을 갖춘 것으로 설명됩니다. 이 정도 전력은 ESAA 레이더와 기본 항전 장비, 통신 장비, 센서 체계를 운용하는 데 맞춰진 수준입니다. 그러나 미래 전장은 30kW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적의 레이더를 교란하는 고출력 전자전 장비, 수만 개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인공지능 기반 교전 시스템, 그리고 소형 무인기와 미사일을 순간적으로 무력화할 수 있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까지 모두 전기를 요구합니다. 전투기가 한정된 전력 안에서 레이더를 켜면 전자전 출력을 낮추고 강한 제밍을 하면 감시 센서를 줄여야 하는 시대는 곧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100kW라는 숫자가 중요합니다. 이 수치는 전투기의 전술 선택지를 완전히 바꾸는 임계점입니다. 100kW급 임베디드 발전기가 실현되면 KF-21은 별도의 거대한 배터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더 강한 전자전과 더 빠른 데이터 처리, 더 긴 채공중, 센서 운용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레이저 무기 체계와 결합될 경우 접근하는 소형 드론이나 미사일을 빛의 속도로 요격하는 개념도 현실에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엔진 발전 기술이 단순한 보조 장치가 아니라 조종사의 생존성과 편대 전체의 전투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술로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전투기가 전력 부족 때문에 장비를 선택적으로 켜야 한다면 아무리 좋은 센서를 달아도 한계가 있습니다. 반대로 충분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면 같은 기체라도 전장의 중심을 장악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문제는 이 기술을 넣어야 하는 장소가 인간이 만든 기계 중에서도 가장 가혹한 환경이라는 점입니다. 전투기 엔진 내부에는 섭씨 1500도를 넘나드는 열기와 엄청난 압력 분당, 수만 번 회전하는 축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그 좁은 공간에 정밀 발전 시스템을 넣는다는 것은 뜨거운 용광로 안에 정밀 시계를 설치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기존 방식처럼 엔진 외부에 기어박스를 달아 발전기를 돌리면 구조는 단순하지만 공간과 무게 에너지 손실이 생깁니다. 한국 연구진이 주목한 방식은 엔진 회전축과 발정이 로터를 하나로 묶는 로터 일체형 임베디드 구조입니다. 이렇게 하면 기계적 손실을 줄이고 무게를 낮출 수 있지만 그 대신 열 관리와 진동 제어라는 더 어려운 과제가 생깁니다. 발정이 자체가 만드는 열과 엔진 코어의 열이 겹치면 장비가 손상될 수 있고 엔진 효율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단순히 전기를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전기를 만들면서도 엔진이 안정적으로 돌게 하는 것입니다. 항공우주 연구진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국내 기술진은 공기 흐름을 계산하고 특수 소재 코팅으로 열전달을 막고 미세 진동을 제어하는 알고리즘을 다듬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했습니다. 특히 스풀과 로터 사이에서 발생하는 아주 작은 떨림을 잡아내지 못하면 100kW 발전은 숫자 위의 목표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1mm 이하의 오차까지 줄여야 하는 정밀한 싸움이 이어졌고 이 과정에서 소재 공학 전자 제어 열 관리 기술이 한 시스템 안에 묶였습니다. 이 성과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KF-21의 미래 블록 개발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블록 1단계에서는 안정적인 양산과 전력화를 위해 검증된 엔진과 장비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블록 2와 블록 3으로 넘어갈수록 더 강한 센서, 더 복잡한 전자전 장비, 더 높은 수준의 무장 통합이 필요합니다. 이때 전력 공급 능력이 부족하면 기체 성능의 확장은 벽에 막힙니다. 반대로 100kW급 발전 능력이 확보되면 KF-21은 단순한 4, 5세대 전투기의 틀을 넘어 6세대 전투기에서 요구되는 에너지 중심 전장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엔진 발전 기술은 미래형 KF-21의 숨겨진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국 롤스로이스가 한국과의 공동 개발 가능성에 관심을 보인다는 흐름도 이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롤스로이스는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프로젝트와 차세대 엔진 기술을 추진하는 세계적 엔진 기업입니다. 한국이 빠른 제조 능력과 항공전자 통합 기술, 그리고 독자적인 방산 생산 기반을 보여주자 협력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커졌습니다. 특히 미국산 엔진을 계속 사용할 경우 제3국 수출 때 국제 무기 거래 규정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한국 방산의 현실적인 제약입니다. 미국 승인 구조에서 벗어난 독자적 공급망을 만든다면 KF-21 수클 전략은 훨씬 넓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 개발이라는 말이 항상 기술 자립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 코어 기술과 제어 소프트웨어 고온부 소재의 권한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공동 개발이지만 실제로는 설계 변경과 로열티 구조에 묶이는 방식이라면 한국은 또 다른 의존 구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협력의 문을 열 때 기술 내재화의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블록 1에서는 양산 속도와 안정성을 확보하고 블록 2와 블록 3에서는 발정이 통합 기술 소프트웨어 제어권, 열 관리 기술 핵심 소재 기술을 단계적으로 확보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100kW 전력을 만드는 능력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그 기술을 우리 의지대로 개량하고 생산하고 수출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2030년대의 한국 공중전은 이 기술을 중심으로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100kW급 발전 능력을 갖춘 KF-21이 무인 전투기 가오리 계열과 함께 움직이면 단순히 유인기 한 대와 무인기 여러 대가 나란히 나는 장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에너지 네트워크가 하늘에서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유인기는 지휘와 판단의 중심이 되고 무인기는 앞쪽에서 위험을 탐지하고 전자파 교란을 수행하며 데이터 링크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전력은 피와 같습니다. 단 1코라도 센서와 통신이 끊기면 편대의 전투 리듬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전력은 곧 더 빠른 판단, 더 강한 방어, 더 넓은 감시 범위로 이어집니다. 열 관리 기술도 스텔스 성능과 직결됩니다. 100kW 발전 과정에서 생기는 막대한 열을 제대로 분산하지 못하면 기체의 적외선 신호가 커지고 적의 열 추적 미사일에 더 쉽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냉각 패널과 연료 순환 계통을 이용해 열을 분산시키면 전력 생산과 생존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 이는 전투기에 보이지 않는 방패입니다. 엔진은 기체를 밀어 올리는 장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엔진은 센서와 전자전과 무장과 통신을 동시에 살리는 심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심장이 얼마나 많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느냐가 미래 공중전의 승패를 가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기술이 단일 전투기 한 기종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소형 가스터빈에서 100kW급 전력을 안정적으로 뽑아내고 그 전력을 항전 장비와 센서와 무장 체계에 배분하는 구조를 확보하면 같은 개념은 무인기 정찰기 차세대 전자정이 더 큰 추진 체계로 확장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KF-21에서 검증된 전력 통합 기술은 한국형 6세대 전투기와 유무인 복합 전력의 공통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전투기 한 대를 만드는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수십 년 동안 한국 공군이 사용할 에너지 아키텍처를 만드는 문제입니다. 특히 전자전 밀도가 높은 한반도 주변 공역에서는 전력 여유가 곧 작전 여유입니다. 동해와 서해에서 적의 감시 레이더와 통신망 미사일 유도 체계가 동시에 작동하는 상황을 가정하면 조종사는 끊임없이 탐지하고 피하고 교란하고 공격해야 합니다. 이때 전력이 부족하면 가장 필요한 순간에 장비 출력을 줄여야 하는 치명적인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100kW급 전력 체계는 이런 선택을 줄여줍니다. 레이더를 강하게 켜고 전자전 장비를 유지하고 데이터 링크와 인공지능 연산을 동시에 이어가는 능력은 조종사에게 몇 초의 시간을 벌어줍니다. 공중전에서 그 몇 초는 생존과 격추를 나누는 결정적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기술은 수출 시장에서도 강력한 설득력이 됩니다. 구매국은 단순히 속도와 무장량만 보지 않습니다. 미래 개량 여지가 있는가? 전자전 장비를 더 얹을 수 있는가? 자국형 무장을 통합할 전력 여유가 있는가를 봅니다. KF-21이 충분한 전력 기반을 갖춘 플랫폼으로 평가받으면
단순한 전투기 판매를 넘어 장기 개량 패키지와 공동 개발 협력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kW 발정에는 눈에 보이는 미사일보다 덜 화려해도 실제로는 전투기의 수명과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깊은 기반 기술입니다. 중요한 것은 과장된 기대가 아니라 차분한 축적입니다. 100kW라는 목표가 실제 전력화로 이어지려면 시험 데이터 내구성 검증, 열 충격 반복 시험 고고도, 환경 시험 장시간 운용, 안정성 평가가 모두 필요합니다. 숫자 하나를 발표하는 것보다 어려운 일은 그 숫자를 전투기 안에서 매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 과정을 통과한다면 KF-21은 단순한 국산 전투기가 아니라 미래 전장의 전력 중심 플랫폼으로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결국 100kW급 엔진 발정이 개발 이야기는 단순한 기술 홍보가 아닙니다. 한국이 무기를 도입하던 나라에서 전장의 표준을 설계하는 나라로 이동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F4 1세 30kW 수준에서 출발해 100kW급 통합발전 능력으로 향하는 길은 쉽지 않습니다. 섭씨 1500도의 열 분당, 수만 번의 회전일, 밀리미터의 오차와 싸워야 하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을 넘어서면 KF-21은 더 강한 레이더와 전자전 장비, 인공지능 교전체계, 미래 레이저 방어 능력까지 품을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합니다. 2030년대 대한민국의 하늘에서 KF-21과 무인 전투기 편대가 하나의 전력망처럼 움직이는 장면은 더 이상 상상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엔진 안에서 만들어지는 100kW의 전기는 한국 공군의 생존성을 높이고 방산 수출의 제약을 줄이며 장기적으로는 6세대 전투기 기술 자립을 향한 가장 현실적인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항공 강국으로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더 큰 구호가 아니라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심장 기술을 끝까지 자기 것으로 만드는 집념입니다.